반갑습니다. 삼국통일고 원효 실화 요술공주 아유타 편입니다. 앞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선덕 진덕 두 여왕을 얕잡아 봤을까요? 백제는 틈만 나면 서랍을 코앞까지 깊숙이 공격해왔고 바다 건너 외를 부추겨 신라의 동해안을 끊임없이 침공했습니다. 당시 외가 얼마나 신라 동해안을 침략했는지는 문무왕이 성하하면서 동해에 묻어주면 호국용이 되어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왕암입니다. 세계 유일의 수중 앙릉입니다. 고구려 연개소문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단장 치고 내릴 태세였습니다. 654년 진덕여왕이 성하하자 화백회의에서 왕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골이 끊어진 상황에서 왕위를 이을 첫 번째 서열은 상대등 알천이었습니다만 김유신의 제안으로 상대등 알천은 김춘추에게 스스로 양해합니다. 이것은 고구려 백제에서는 권력 다툼으로 내분이 일어났지만 세계사에도 없는 소통과 양보로 화합하는 협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신라인들에게는 남다른 화합의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기가 기회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라의 삼국통일에 불만이 많은 후대 학자들은 김춘추와 김유신이 협박으로 상대등 알천에게 왕위를 빼앗았다고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편향된 시각이라고 작가는 생각합니다. 상대등 알천은 당시 나이는 많았지만 젊은 시절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리잡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했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요즘의 시각일 것입니다. 또한 상대당 알천은 진덕여왕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알천이 왕위를 개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신라 초기에는 어금니가 많은 사람이 오래 살고 지혜롭다고 임금, 이사금을 했으니까요. 아마 김춘추가 알천보다 어금니가 많았나 봅니다. 이것은 신라의 간섭입니다. 석탈해가 유리 이사금에게 왕을 양보한 것은 어금니 수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임금이라는 말은 신라에서 나온 순수 우리말이고 어금니가 많아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김유신은 김춘추를 왕으로 만드는데 누가 봐도 1등 공신이었습니다. 모두 다 귀족을 대표하는 상대등에 김유신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춘추는 김유신을 삼낭주 도독으로 임명합니다. 백제의 동진을 막고 대하성 탈환을 위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김춘추가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란 불명예와 징골이라는 한계를 딛고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태종무열한 김춘추는 법을 기반으로 하는 율령정치를 펴나가며 아들 범민을 태자로 책봉합니다. 김춘추의 아들 범민은 당시 삼낭주에서 힘겹게 백제의 동지를 맡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김유신과 임무교대를 한 셈이죠. 삼낭주 도독으로 부임한 김유신은 마치 인사에 불만이 있다는 듯 병사의 훈련은 소홀히 하고 주색 잡기에 빠졌습니다. 김유신이 자천되어 인사의 불만을 품고 주색 잡기에 빠졌다는 소문은 바로 대하성 선주 백제 장군 의직의 귀에 들어갑니다. 백제 장군 의직은 매우 신중하나 의협심과 영웅심이 강하다는 것을 김유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자가 되어 서라벌에 입성한 범민은 외산총 김유신과 나눈 밀담을 꼼꼼히 되새기며 대하성 탈환에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서라벌 조정에서는 김유신이 인사의 불만을 품고 주색잡기에 빠졌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당장 파직시켜라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무열한 김춘추는 돌부처처럼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신라의 영토를 침략하던 백제는 김유신이 삼낭주 도독으로 부임했다는 말에 공격을 멈추고 사태를 관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첩자를 풀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첩자들은 김유신이 인사의 불만을 품고 죽색 잡기에 빠졌다는 보고를 의직 장군과 백제 부여성 의자왕에까지 올렸습니다. 백제 의자왕은 대하성 의직에게 재물을 하사하며 당장 서라벌을 공격할 것을 여러 차례 명했습니다만 백제 장군 의직은 돌다리를 두드리듯 김유신을 경계했습니다. 삼남주 백성들은 위기를 느끼고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신은 병사들을 몰래 빼 근천 지방까지 후퇴시켰습니다. 삼남주를 지키는
병사들은 점점 헛수업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삼국통일과 원효하면은 의상, 우리는 의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의상도 삼국통일의 역할을 했냐고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의상이 당나라에서 유학하다 당이 신라를 30만 대군으로 총공격하려고 연해주에서 군함 1500척을 건조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무왕이 나당정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의상의 공이 아주 큽니다. 또한 삼국통일 2년 후 678년 외 20만 신라 침공 계획을 미리 알고 부산 금정산의 비보사찰 범어사를 창건해 외가 침략을 포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부산 금정산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상하면 원효와 같이 당나라 유학을 가던 중 원효는 해고물을 마시고 일체 유심조를 깨달아 당나라 유학을 안 가고 돌아왔고 의상은 당나라 유학을 갔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상이 당나라에 갔다 와서 무엇을 했는지, 의상하면 불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법성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원효하면 일체 유심조 해골물을 기억하듯 법성계는 석가모니불이 처음 깨달았을 때의 경지와 깨달은 방법을 설한 경전 화엄경을 200열자의 개송으로 줄인 것입니다. 화엄경은 원래 영국에 있었는데 글자 수가 무려 10조 9만 5천 48자였답니다. 그중 일부를 용수보찰이 영국에서 가지고 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복잡하고 난해한 대방광불 화엄경을 의상이 200열자로 요약한 개송입니다. 내용은 법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데 깨달은 사람이 본 우주 삼라 만상의 바른 이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의 성품 원융하여 두 모양이 본래 없고 모든 법은 동함없어 본래부터 고요하네. 본래부터 부동하여 이름하여 부철하네. 그럼 의상의 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신장군의 아들로 진골이었으며 원효와는 내외종 사촌으로 원효 외삼촌의 아들로 8살 아래 동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의상의 아버지 한신장군은 고구려 우수성 지금의 춘천지방입니다. 전투에서 공을 세우나 얼마 뒤 백제와의 전투에서 크게 패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일제공자 의상한 사람들이 싸우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깊은 시름에 잠깁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싸우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죽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싸움과 죽음을 떠난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방법은 없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성만공주의 부마로 내정되어 있던 일지공자 의상은 황복사에서 90이 넘은 안함법사에게 삼배를 올리고 추가를 당시 안함법사가 읊은 법화경 모음보살품 개송입니다. 끝없는 세계에 풍기는 소장하고 수없는 중생 업보가 아득하구나. 애옥의 바다 물결이 도도한데 그래서 그 이름 무진의라 하였던가. 항복사에서 용맹정진하던 의상은 끝없는 의문 속에서 답을 찾아 혼자 영축산 토굴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촌형 원효를 찾아갑니다. 한편 변방 전쟁터를 떠나 떠돌다 돌아온 태자 범민은 오래간만에 자의 태자비와 월궁뜰을 걸으며 밤 벚꽃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슬픈 대금소리. 범민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습니다. 요석궁 쪽이었습니다. 저하, 요즘 요석공주가 외로운지 밤이면 혼자 뜰에 앉아서 대금을 자주 붑니다. 태자 범민은 그때서야 어린 나이에 청산가부가 된 요석공주 아유타가 생각났습니다. 엄마는 달라 배는 다르지만은 요술공주 아유타는 범민의 생보인 문희의 언니 보희의 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같으니 굳이 사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여동생입니다. 유난히 자신을 따랐던 예쁜 여동생이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 김흥운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당시 풍습으로 요술공주는 아마 10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됩니다. 태자 범민의 배제들은 모두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때 자의태자비가 범민의 손을 끌며 말합니다. 저하, 우리 같이 가 외로운 공주의 맞벗이라도 잠시 되어줍시다.
태자 범민은 얼굴색이 환해지면 말합니다. 태자비, 아주 좋은 생각이요. 내가 전쟁터로만 되돌다 보니 동생들에게 무심했구려 하며 범민은 태자빈의 손을 잡고 여수궁 쪽으로 발걸음을 합니다. 점점 대금 소리는 천상에서 울려 퍼지듯 울궁들에 울려 퍼지고 떨은 달빛을 받아 벼락같이 환했습니다. 천상의 별들은 금방이라도 우수수 떨어질 듯 초롱초롱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여수궁으로 바삐 발걸음을 하던 태자 범민은 순간 무엇을 보았는지 몸이 굳듯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웬 사내 하나가 나무그런에 숨어서 여수공주의 대금 푸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범민과 자의 태자비는 숨을 멈추고 몸을 소나무 뒤로 움츠렸습니다. 범민은 저놈을 당장 하면 누가 구중궁굴에 들어와 정상가부 요숙공주를 엿본다고 생각하고 깨금 발로 당장 달려갈 태세였습니다. 그때 자의 태자분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깜짝 놀랍니다. 저하, 삼국통일가 원효 10이라 요숙공주 아유타 편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